다사다난했다. 올해는 정말 그렇게 표현해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공공무대 이제 뭐 설립을 하는데 전남이 좀 확실히 유력하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기로. 고흥의 또 한 병원에서 이제 불이 나서 수십 명의 또 사상자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어느덧 벌써 1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네. 이렇게 셋이 모인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도 맞아요. 같고 다들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코로나19의 공포 때문에 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 위쪽은 더 심각하잖아요, 요즘. 사실 저도 이제 가면 그냥 뭐 집에만 갔다가 뭐 돌아다닐 틈도 없이 차로 집에만 갔다가 다시 차로 내려오고 그냥 이게 그냥 반복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맞아요. 무섭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졌죠, 그 자체가. 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7천만 명을 좀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망자도 뭐 155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3억 3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20만 명씩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그렇죠. 우리 전남은 현재 500명에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국에 있는 시도, 광역 지자체 가운데는 적은 수에 포함됩니다. 물론 제주도 뭐 같은 경우에는 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또 이게 섬이고. 봐도 근데 사실 이게 많다 적다라고 표현하기가 사실 애매한 게 수도권 같은 경우나 뭐 이제 부산 뭐 이런 광역 단위들 보면 대부분 이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 속도가 더 빠르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뭐 일부 도시들을 제외한 다른 곳들을 보면 군 단위들을 보면 이게 밀집도가 좀 그렇죠. 아무래도 흩어져 있어서 이런 뭐 이렇게 직접적인 뭐 감염에 노출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더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순천 같은 경우는 좀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랬죠. 순천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유도 도시화 그리고 이 항공기라는 그 하여튼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뉴질랜드나 뭐 섬나라까지도 다 이렇게 확산이 된 거죠. 참 이 병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가 너무 정말 빠른 것 무서워요, 정말.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저희 우리 셋은 걸리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만큼 다사다난했다. 올해는 정말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뭐 이런 다사다난했던 2020년 이제 좀 마무리하는 시간이 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리고 21년에도 좀 이렇게 보냈으면 하는 뭐 계획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내년 계획 뭐 세우신 거 있나요? 일단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좀 기대를 해보고 정상적인 활동을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서균 기자는 좀 저는 요즘에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될 텐데. 왜요? 가만 여기서 또 말을 못하겠어. 놀리시려고. 그래서 그림을 좀 본격적으로 배워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고상한 취미들을 자꾸 이렇게 이게 혼자 하는 거예요. 네, 저는 혼자 하는 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하는 협업하는 그런 활동보다도 이제는 갈수록 혼자 하는 이 전염병의 예방 차원에서도 혼자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 저는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내년이. 왜냐하면 저는 내년에 이제 우리 둘째인 딸내미가 이제 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입학한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 걱정이 더 됐던 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입학식도 없었을 뿐더러 학교를 가서 새로운 친구들하고 얼굴을 보면서 또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그 첫 학교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응을 하고 배워나가고 뭐 사회생활의 시작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19라는 악조건 때문에 이런 변수가 생긴 거긴 하지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이제 저희 딸이 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앞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딸내미가 좀 더 적응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걱정되실 학교 것 생활도 뭐 사회생활의 시작인데 단체 활동을 하고 뭐 맞아요.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뭐 이런 계획들도 들어보고 뭐 지난 해에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 그대로 이제 2020년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의 올 한 해 주요 이슈 뭐 시리즈로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올 한 해 전남 지역 주요 이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네. 사실 제일 큰 이슈라고 하면 뭐 우리가 앞서서도 살짝 언급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분께서는 이제 이 코로나19 딱 막 시작했을 때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뭐 올 초에 뭐 코로나19가 뭐 확산되고 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존에 뭐 홍콩 독감 아니면 뭐 신종플루처럼 일시적으로 확산되다가 수그러들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메르스처럼. 했었죠. 예. 근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있죠, 현재도. 1월 중순? 1월 중순부터 맞아요. 좀 네. 이슈가 됐었잖아요. 제가 2월 초에 검진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유행이 되기도 전부터 완전히 체감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와서 코로나 위험성을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저희가 이제 한창 얘기를 떠들었던 게 우한에서 넘어왔다. 응. 뭐 우한 바이러스다. 뭐 박쥐. 네, 또 이제 뭐 지난해 11월 박쥐를 조심해라. 진짜 말 그대로 여러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질 거라고들 이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오래 갈 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올 3월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인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네. 이렇게 BC와 AC로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살짝 좀 아쉽기는 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 또 전남 지역은 진짜 말 그대로 청정 지역이었어요. 진짜 맞아요. 애초에 이런 그 코로나19라는 거를 거의 생각을 더 못하던 지역이었단 말이죠. 확진자 수도 솔직히 그만큼 적었거든요. 네. 지난 11월에 11월 중순에 전남대 병원발 확진자가 계속 나왔었죠. 네. 근데 다행히 이게 한풀 꺾였어요. 그래서 지역 감염이 뭐 N차 감염이 확산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수그러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지금 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뭐 가족 모임이라든가 뭐 김장 모임 아니면 수도권의 병원에 뭐 진료차 갔다가 감염돼서 온 사례 뭐 이런 것만 있지 당초 예상하거나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그래도 안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서부권도 그렇고 동부권도 그렇고 동부권이 뭐 서부권에 비해서는 더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봅니다 지역을.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뭐 동부권이냐 서부권이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전남의 북부권, 광주와 좀 가깝게 붙어 있는 도시들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예, 광주가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광주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140만 정도 되는 인구가 또 그 근처에 뭐 담양이라든가 화순이라든가 나주라든가 많이 이렇게 사시죠. 지역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가죠. 그러다 보니까 광주광역시에 확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이 코로나19 백신도 좀 개발이 되고 있어요. 네, 전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떠들썩한데 예,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근데 이걸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백신을 이미 접종하기 시작했고 네. 우리도 지금 4,400만 명분을 확보하고 있고 뭐 대통령이 다시 지시해서 더 추가로 좀 확보해라 충분하게 이렇게 한 상태고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말 그대로 부작용의 문제. 부작용이 좀 심한 분들은 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좀 나왔었지만 사실 뭐 이렇게 좀 으슬으슬하다, 몸이 많이 떨린다, 또 네. 이로 인해서 뭐 이가 많이 상하기도 했다, 뭐 여러 가지 좀 이런 뭐 불안정한 모습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뭐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로 뭐 부작용이 다 있죠. 있죠. 네,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그리고 효과가 얼마나 그 좋느냐, 그 부분이 이 백신 개발된 백신의 어떻게 보면 그 효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이슈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제약사 그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이렇게 4곳 이상의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4,400만 명분을 이제 이미 확보를 한 거고 선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부터 좀 단계적으로 접종을 할 거고, 의료진하고 취약계층을 먼저 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는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이슈가 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부작용 면책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이제 조건부 사용 승인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작용 부분을,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짧은 기간에 네. 뭐 이걸 접종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면책을 해달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들이 이게 개발을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임상 실험 자체의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 부작용 솔직히 제대로 못 잡은 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가 봤을 때 우린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죠. 네. 뭐 물론 이제 해외 제약사들이 이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들이 우리 한국을 주시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이 방역을 잘하는 나라로 꼽히기 때문에 한국에다 공급한다고 했을 때 자신들의 어떤 영업, 판매 영업에서 이로운 점이 있죠. 뭐 이런 게 있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국민의 60%만 항체가 만들어지면, 즉 면역 체계가 완성되면은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안 된대요. 이게 전염이 안 된대요. 감염이. 60%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하고 손 씻기 정도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오히려 더 잘 된 케이스도 반대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오히려. 근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없어져야겠죠. 없어져야 돼요. 뭐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19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의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조됐던 맞습니다. 한 해이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말 그대로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이 없어서 불편했던 점들 혹시 있으셨나요? 그렇죠. 일단 그 뭐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나온 거 보면 이제 전남 지역의 어떤 의료 관련해서 지표 보면은 전남 지역의 기대 수명은 80.7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인당 의료비도 뭐 218만 원이 좀 뭐 넘는 걸로, 이게 뭐 가장 낮은 경기도 수도권 지역은 뭐 142만 원 정도 되니까 1.5배 정도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거, 전남 도민들이. 그리고 뭐 응급 환자 같은 경우가 이게 치료가 어려워서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전원을 할 때 그 전원율도 뭐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뭐 전국 평균 1.6%인데 뭐 전남은 3.1% 정도 되고요. 그래서 뭐 1년에 80만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간다. 그럼 거기에 따른 뭐 그 의료 비용, 진료 비용뿐만 아니라 뭐 교통 또 체류비, 뭐 시간까지 포함하면 2중 3중으로 비용 부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연간 이걸 이제 추산하면 1조 3천억 원 정도가 밖에, 그러니까 전남 외의 지역 가서 의료 돈을 쓰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진료에 따른 뭐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참 이런 거 보면 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어쨌건 그래도 이제 전남의 공고공 의대 설립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가시화가 되고, 올해 또 7월에 네. 또 이제 뭐 10년간 의대 정원 확충, 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또 지지부진해졌어요. 맞습니다. 이게 7월 23일 날 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4,000명을 확충을 하겠다. 매년 400명씩. 네. 그리고 공공의대 이제 뭐 설립을 하는데 전남이 좀 확실히 유력하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막 이제 보도 자료도 내고
지자체에서도 환영한다고 또 보도자료도 내고 했어요. 거의 우리는 기정사실화가 되듯이 그렇죠. 이야기가 네, 됐었었는데 정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의료계 총파업이 있었었고 결국에는 이제 정부 여당하고 의사협회가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단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파업은 끝났는데 우리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슈업을 시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지난 7월이에요 또. 맞습니다. 이 7월이 참 문제가 많았네요. 네, 문제가 많았어요. 고흥의 또 한 병원에서 이제 불이 나서 수십 명의 또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당시에? 이게 고흥 윤호 21 병원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병원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월 10일에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그 병원 1층 천장에서 정기적인 요인 때문에 불꽃이 튀면서 불이 이제 천장으로 번지면서 화재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환자분들 한 4분 정도가 사망하셨고 26명 정도가 부상을 입고 다른 병원으로 또 옮겨지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게 당시에 스프링클러만 터졌어도 맞아요. 괜찮았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의료기관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좀 의무화가 됐는데 이 병원이 아마 당시에 이 개정법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설치가 되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사실 왜 안 했을까요? 솔직히 뭐 유예기간이 있더라 하더라도 병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뭐 지난 2018년에 밀양의 그 세종병원 화재로 많은 뭐 맞아요. 사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방시설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의료기관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를 했죠. 근데 윤호 21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급 적용이 돼서 오는 2022년 8월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당장 설치하지 않아도 이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걸로 돼서 이게 좀 미비했고 특히 뭐 이런 물론 소방 점검에서 좀 미미한 거지만 뭐 유도등 뭐 예비 전원이라든가 뭐 이런 뭐 불량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문제도 지금 얘기를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뭡니까 특별 점검을 좀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용이 뭐 보조가 되는 게 전혀 없어서 병원에서 병원 자체 비용으로 해야 써야 되는 되는군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설치 비용뿐만이 아니라 병상도 비워야 되니까 이런 스케줄을 조정을 하고 환자들이 기존에 이제 입원한 환자들 전원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병원 입장으로서는 특히나 열악한 시골의 병원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참사를 좀 막기 위해서는 좀 대책들이 좀 마련되어야 좀 보여지는데 두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기적인 검사, 소방 특별 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유예기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이제 뭐 병원의 어떤 비용 문제 또 이야기는 됐었지만 어쨌든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건데 유예기간을 굳이 몇 년씩 둘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관리 감독 책임을 좀 강화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소방서에서도 거의 요즘에는 화재 예방 컨설팅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이제 뭐 정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어떤 실수,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가장 큰 그 원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초동 조치라고 하죠. 네. 이것만 잘 돼 있었어도 그렇게까지 많은 사상자가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뭐 2020년 전남의 주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다사다난했다. 진짜 말 그대로 네. 그게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좀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